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경북고등학교 내신 설명회 위해서 참석해주신 그 학부모님들 그리고 학생분들께 감사의 말씀 먼저 전하고, 저는 이제 그 델타학원 영어과에서 영어과 원장을 맡고 있는 김준현이라는 영어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영어 관련 설명에 먼저 시작을 할 건데요.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강사 소개부터 해서 이제 경북고 영어 내신 특징, 그리고 이제 어머님들이 제일 궁금해하실 김준현 T는 어떻게 경북고를 내신 대비를 하는가, 그리고 이제 시기별 커리큘럼, 그리고 클리닉이라는 시스템에 대한 소개, 그리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이제 제 이름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 번 더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이제 김준현이라는 영어 강사고요. 지금 이제 육군사관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최근에 관련한 이슈가 정말 많아가지고 저한테 뭐 알고 있는 거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전 전혀 관련이 없고 저는 아는 게 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적인 건 잘 모르겠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수성구에서 어머님들께서 한 번은 다 들어보셨을 만한 그런 이제 메이저 학원에서 제가 다 고등부 전임으로만, 중등도 아니고 고등부 전임으로만 쭉 강의를 해왔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혹시나 궁금하신 정보가 있으시다면 우측 상단에 보이는 지금 이제 그 제가 QR코드 인스타그램이거든요. 저거 한번 스캔하시면은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렇게 저를 설명한다라고 해도 이제 어머님들이 일단 방금 프로필 사진 봤을 때부터 불신이 쌓이기 시작하죠. 뭔가 다르게 생겼는데, 이거 다르게 생긴 사람이 나와가지고 뭔가를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저 사람 맞아? 그리고 되게 뭔가 그렇게 경력이 많아 보이지 않는데 이 사람이 경북고에 대해서 뭔가 나한테 인사이트를 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객관적으로 불신을 종식하려면 기록을 말씀드리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록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제 캐치프레이즈가 최상위권만 알고 싶은, 최상위권에 나만 알고 싶은 선생님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은 제일 눈에 띄는 게 전교석차 상위권 배출. 제가 경북고를 담당한 이래로 계속해서 전교 1등들의 수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경북고등학교에서 3학년 졸업한 문이과 수석 둘 다 모두 제가 수업에서 가르쳤고요. 내신 수업을 끝까지 책임을 졌고, 지금도 이제 2학년이 되는 친구들이죠. 경북고등학교 작년에 1학년이었던 친구들, 전교 1등에서 10등 사이에 6명이 제 수업을 들었고, 전교 1, 2, 3등이 모두 다 제 수업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거냐면, 사실 제가 운이 좋았다라는 부분도 있지만, 제가 그 학생들의 뭐 수학이나 과학이나 국어 성적을 올려주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은 굉장히 보는 안목이 높을 거란 뜻이죠. 근데 그런 친구들의 선택을 받았다라는 것은 뭔가 이 수업에 특별함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런 상위권 친구들 뿐만이 아니라 수강생 최다 인원도 매년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작년에 좀 제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경북고 1학년 1, 2학기 1등급을 제가 다 4명, 4명, 5명, 4명에서 총 17번의 1등급을 배출했습니다. 지금 어머님들 아마 다른 학원들 가보시면 수성구에 대형 학원들 많잖아요. 마케팅 잘하는 학원들 상당히 많은데 그 학원들 어디에서도 경북고 관련해서 이렇게 홍보하는 곳이 없다라는 것을 아마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왜냐면 제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은 사실 이제 제가 이 정도 레코드를 말씀을 드렸으면은 어느 정도는 제 말에 그 들을 만한 부분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3가지 포인트로 경북고 서술형 시험에 대해서, 그리고 객관식 시험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수성구 대형 학원들도 잘 모르는 경북고 서술형 시험입니다. 경북고가 수성구에서 왜 유명하냐면 서술형 시험 공개를 안 해요. 그래서 경북고 내신 설명회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학원도 잘 없고, 남고 설명회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가봐도 경북고는 서술형 공개를 안 해서 알 수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던가, 알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준비를 못하죠. 그래서 잘하는 애들이 잘하는 학교예요, 이렇게 언급을 해요. 근데 저는 그건 좀 잘못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경북고등학교는 서술형 시험 공개를 안 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에게만 공개를 합니다. 학생들에게 매 시험이 끝나고 개별적으로 다 교무실에 와서 시험지와 모범 답안과 학생의 답안을 비교할 수 있게 다 해줘요. 바꿔 말하면 학생들에게 다 수소문을 하면 서술형 시험이 10개에서 12개 정도 되는데 그걸 다 복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수성구에 있는 경북고를 전문으로 하는 영어 강사가 굉장히 극소수이다 보니까 그 노력을 하는 경우가 드문 것일 뿐이죠. 그렇게 바라본다면 당연히 베일에 쌓여져 있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게 조금 노력을 한 경우에는요. 정보를 어디까지 얻을 수 있냐면 여기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지문을 암기해도 대응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가 경북고 영어 서술형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보통 이제 제가 다른 학교들, 수성군에 있는 다른 학교들 서술형 시험을 보면 물론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운 경우도 있지만 원문에 근거한 표현을 적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경북고등학교는 서술형 시험에 꼭 2문제 이상은 원문에 없는 표현을 영작하게끔 만듭니다. 주제, 요지 이러한 것들을 위 글을 보고 본인이 영작할 수 있게 해요. 물론 답안에 어느 정도 통일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청크는 줍니다. 청크는 주는데 이용해야 되는 조건은 있는데 답이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문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로 까다로운지를 실제로 24년 2학기 기말고사 가장 최근 시험이죠.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서술형 문항을 제가 복원했습니다. 위에가 지금 정답이에요. 이게 다 지금 단어가 다 청크로 구분되어 있었던 겁니다. We experience spontaneous curiosity when faced with partial information and feel inclined to complete information gaps. 이게 이제 정답이거든요. 제가 뭐 강의 시간은 아니지만 짧게 해석하고 넘어간다면 어떤 이제 불완전한 정보를 우리가 마주했을 때 우리 인간은 자발적인 호기심을 경험한다. 그리고 우리는 뭐 하고 싶어 하냐면은 그 정보의 격차, 불완전한 부분을 채우고 싶어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정보가 다 제공되어 있는 것보다는 정보가 조금 불완전하게 주어져 있을 때 그것을 채우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다. 이게 이제 위에 제시된 지문의 핵심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래 답안을 한번 보시면 We spontaneously experience curiosity when faced with partial information and feel inclined to complete information gaps. 얼핏 보면 똑같은 것처럼 보이시죠? 근데 지금 spontaneous라는 요 자발적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위에서는 형용사로 아래서는 부사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게 실제로 굉장히 상위권 학생이 쓴 답안이에요. 보통의 다른 학교라면 요 정도 쓰게 되면 아래 답안도 문법상 틀린 표현이 하나도 없습니다. 문법상 다 올바른 표현이에요. 근데 강세가 좀 다르죠.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다릅니다. 위에서는 curiosity라는 명사를 강조하고 있는 반면에 학생의 답안은 experience라는 동사를 강조하고 있어요. 이걸 가지고 경북고에서는 마이너스 0.5점을 시켰습니다. 그럼 이제 어머님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마이너스 0.5점? 해자 아니야? 뭐 그렇게 큰 점수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경북고등학교는요. 1등급 컷이 굉장히 낮습니다. 아마 수성구에 있는 남구 중에 제일 낮을 거예요. 작년에 4번의 시험에서 87에서 88에서 1등급이 항상 끊겼습니다. 그리고 만점이 없어요. 제가 제 수업 아까 말씀을 드렸을 때 영어 석차 전교 1등도 저희 수업을 듣고 전교 석차 저희 1등도 저희 수업을 듣는데 영어 석차 전교 1등의 점수가 95점, 96점이에요. 그리고 11등의 점수가 86, 87점에 해당한다라는 거죠. 바꿔 말하면 상위권 학생들의 점수 편차가 크지가 않습니다. 다 몰려있고요. 0.1점, 0.2점, 0.3점에 의해서 등급이 갈리는 시험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까다롭게 채점하고 학생이 원문에도 없는 답안을 써야 한다면 학생 스스로의 노력만으로는 극복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는요. 이것도 이제 경북고 시험 잘 모르시는 분들이 하는 얘기인데 경북고 시험은 서술형이 어렵지 불확실성 때문에 객관식은 굉장히 쉬워. 이렇게 잘못된 정보 전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이거를 풀어드리진 않겠지만 혹시나 집에 있는 경북고를 이제 가게 될 자녀분들에게 이 문제 한번 풀어보라고 하세요. 이게 뭐냐면요. 경북고에서는요. 객관식 문항 중에 한 개나 두 개 문항을 꼭 아예 부교재 지문에도 없는 외부 지문에서 가지고 와서 문제를 새로 만듭니다. 이거는 평가원 기출도 아니고요. EBS 기출도 아니에요. 제가 매번 외부 지문이 어디서 나오는지 체크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부교재에 나와 있는 어떤 글의 저자의 다른 논문에서 발췌를 하거나 아니면 그 저자와 공동 연구를 한 사람의 논문에서 발췌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새로운 문제를 만듭니다. 이 문제는요. 고1, 2 수준의 모의고사를 넘어갔습니다. 고3 수준의 문제예요. 그러면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요. 고1, 1학년 학생이 시간 내에 풀기에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게 일단 너희 학교에서 1등급 받고 싶으면 객관식 만점을 받아야 돼. 안 그러면 굉장히 어려워. 근데 지금 이게 3.8점이거든요. 외부 지문이 항상 킬러 문제로 나와서 3.8점 두 문제로 나옵니다. 그럼 두 개 합치면 몇 점이죠? 7.4점이죠. 7.4점은 아이들한테 어마어마하게 큰 충격입니다. 그래서 객관식을 다 맞는 것이 서술형에서 실수를 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남들이 야, 경북고는 객관식 굉장히 쉬워 라고 이야기하면 걸러 들으세요.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접근 방식입니다. 자, 그러면 제 수업 때는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대비하느냐 이걸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는요. 저는 매주 지난 수업 때 다룬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경북고 맞춤형 서술형 테스트를 칩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요. 저는 이제 상위권 학생들의 선택을 계속 받아왔기 때문에 그 친구들은 기억력이 보통 굉장히 좋거든요. 시험 끝나면 제가 학생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까지 시험지 복원을 다 합니다. 야, 시험 치느라 고생했지, 힘든 거 아는데 이번에 그 서술형 몇 번 문항 혹시 어떻게 나왔는지 기억하니? 어떤 지문에서 어떤 부분 물었는지 기억나? 이러면 학생들이 되게 이기적일 것 같아도 이제 상위권 친구들은 저한테 어느 정도 도움을 받아서 자기가 1등급을 받은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럼 굉장히 협조적이에요. 선생님, 이번에는 킬러 문제가 뭐가 나왔었고 이게 조건이 이래서 굉장히 까다로웠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얘기하냐면 이 문제는 전체 학생 중에서 맞은 애가 몇 명밖에 없고 이 문제를 통으로 맞은 친구가 없다고 해요. 뭐 이런 식으로까지 다 얘기해줘요. 그래서 저는 1번부터 10번, 1번부터 12번까지의 문제를 다 복원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학원들 가서 경북고 서술형 1번부터 10번 또는 12번까지 유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 답변 못 할 거예요. 근데 저는 답변할 수 있어요. 다 제가 복원해서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다른 학교 서술형 테스트 같은 경우는 이 PPT에다가 작게 해서 다 펼쳐놓고 보여드리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 영업 비밀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 부분만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 경북고 그리고 서술형 평가 시험지 양식이에요. 양식은 제가 경북고에서 과거에 근무하셨던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분들을 통해서 양식지는 얻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학생들한테 매번 맞춤형으로 서술형 테스트를 치고 있고, 두 번째로는요. 제가 아까 객관식도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객관식이 어렵고 서술형이 어려우면 사실은 아이들한테 중요한 건 뭐냐면 시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3 수준의 모의고사 문제를 풀 때는요. 아이들이 보통은 시간 관리를 못해서 시험을 망쳐요. 왜냐면 그 한 문제에 막 10분, 15분씩 쓰거든요. 그럼 이제 아이들한테 그 시간 컨트롤 해주는 것도 중요한데 그 시간을 확보해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 시험 대비하는 아이들은요. 객관식 시험을 칠 때 객관식이 경북고 같은 경우는 20문항 그리고 서술형 10에서 12문항이 나오거든요. 20문항의 객관식을 치는데 정말 상위권 친구들은 15분 정도 걸립니다. 시험은 50분이에요. 어떻게 그 친구들이 15분 만에 객관식 20문항을 다 풀고 갈까요? 그거는 킬러라고 얘기하는 외부 지문 있죠? 그거는 제가 사실은 맞추려고 엄청 노력을 하는데 왜냐면은 정말 운이 닿으면 제가 어떤 논문의 저자 논문을 발췌해서 만들었는데 우연히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그건 거의 무당에 가깝기 때문에. 근데
나머지 원래 지문에서 나오는 문제들은요, 적중률을 굉장히 높여서 아이들이 보자마자 답을 낼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20문제 중에서 정말 생으로 처음 보는 문제는 한 뭐 많아봤자 3, 4문제? 나머지 문제들은 다 제가 적중시켜줍니다. 어느 정도로 똑같냐면요, 이게 지금 어머니 아버님들 보시기에 이 왼쪽 편에 있는 문제가 실제 학교 문제예요. 이게 2학기 기말고사 문제고요. 19번. 이게 제가 아이들한테 동형 모의고사라고 해서 항상 시험 대비 때마다 최소 3회 이상의 동형 모의고사를 만들어서 주는데 거기 나왔던 문제입니다. 제가 만든 문제예요. 어머니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니 뭐 문장 삽입 정도야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 보시면 배점도 똑같죠. 3.2점, 3.2점, 배점 똑같습니다. 그리고 정답의 위치까지 똑같아요. 지금 4번으로. 이 정도로 똑같이 만들어서 내면은 학생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확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말고도 사실은 적중한 문제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어법 문제나 어휘 문제라던가 그런 것들은 지금 우측 상단에 보시면은 제가 이것도 블로그 QR을 넣어놨습니다. 추가적으로 아마 정보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거 스캔하시면은 제가 말하는 게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지금 제가 뭐 제 솔루션 1번, 2번 말씀드리면서 주로 제 자료에 대한 어필이었잖아요. 그렇죠? 내가 서술형을 얼마나 경북고를 위해서 복원을 열심히 해서 그 비법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적중률 높은 동형 모의고사 문제를 만들어주는가, 이거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사실 강사는 제일 중요한 거는 전달력이죠. 강의력이 좋아야 합니다. 근데 저는 늘 최상위권 학생들에게, 경북고 학생들에게 꼼꼼함이 거의 극에 다다랐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게 지금 학생들의 후기거든요. 뭐 어머님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친구들이 이번에 24년 2학기 전체에서 경북고 1학년 1등, 2등, 1등, 2등, 3등입니다. 1등, 2등, 3등이에요. 이 친구들이 지금 후기에서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수업이 굉장히 꼼꼼하고 철저하다라는 내용입니다. 저는 뭐 수업을 할 때 이 지문은 안 중요하니까 그냥 넘어가. 이 구문은 안 중요하니까 넘어가. 대충 넘어가는 거 절대 없습니다. 저는 모든 지문과 모든 문장에 대해서 어법 하나, 어휘 하나 빠뜨리지 않고 동의어, 반의어, 변형될 수 있는 문장까지 다 설명해 가면서 넘어가요. 특히나 경북고는 이게 유효한 이유가 뭐냐면요. 뭐 다른 학원들에서 경북고는 지문의 개수가 적어서 쉬운 학교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그렇게 쉬운 학교인데 아이들이 바보라서 88점, 87점에서 1등급이 꺾이는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경북고 학생들은 상위권 학생들 대부분이 의대에 진학하는 아주 우수한 자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점수가 낮다라는 것은 굉장히 디테일하게 99%도 아니고 100% 완전 이해가 되어야만 1등급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꼼꼼하게 강의를 잘 하고 있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쭉 드리면 이제 경북고 시험에 대한 특징 설명드리고 제 대비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어머님들이 꼭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선생님이 내신 대비 되게 철저히 해주시는 건 알겠는데 그럼 모의고사 수업은 언제 하세요?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체 시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요. 지금은요, 얼리버드라고 해서 고교 입학 전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2월 둘째 주차부터 해서 3월 둘째 주차까지 4주간에 미리 적응 단계 수업을 진행을 해요. 이때는 내신 50%, 모의고사 50% 수업을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신 50%는 경북고등학교의 서술형 유형에 대한 학습, 그리고 주요한 객관식 어법 사항들에 대한 학습, 이런 게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50% 모의고사 수업은 당연히 우리가 수성구 아이들이라면 고1 산모가 1등급이 대부분 나온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습은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고2 수준의 모의고사를 최소 1등급을 받고 들어갈 수 있게 그걸 연습을 하는 시기가 요 4주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3월 둘째 주차부터 내신이 시작하는 건데 3월 둘째 주차부터 해서 7주간 진행이 됩니다. 다른 학원들보다 조금 길어요.
다른 학원들 같은 보통 5주에서 6주 정도 하거든요. 근데 저는 3월 둘째 주차부터 시작해서 5월 첫째 주까지 7주간의 수업을 진행합니다. 당연히 직전 보강도 있고요. 왜 그렇게 하냐면 사실은 뭐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신 중에 신은 내신이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이들 입장에서 물론 모의고사 공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일단 기록에 남는 내신을 잘 받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아이들은 5등급 체제로 변화하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삐끗해서 2등급 받게 되면은 그 파급력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더 중요한 거에 시간을 많이 쓰겠다라는 개념이고 이렇게 해서 중간고사 7주가 끝나고 나면 2주간의 정규 수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이제 그 다음 모의고사를 잠깐 대비해줘야 되는 기간이 있거든요. 그때는 수준별 분반하지 않고 학교 내신반 그대로 모의고사 수업을 진행한 다음에 바로 7주간의 기말고사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16주에 학기가 끝나거든요. 그럼 이제 여름방학 때 정규 커리큘럼 수준별로 분반해서 수업을 듣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반복이 되고 1학년, 2학년 계속 반복이 되고 지금 아이들은 3학년 1학기까지 내신을 하죠. 3학년 1학기까지 반복이 되고 그 이후에는 고3 정시 커리큘럼으로 넘어간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저도 이제 고3 정시 수업도 하고 있고 아이들이 대부분이 이제 제 원래 제자였던 친구들이 수업을 이어서 듣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클리닉입니다. 저희 학원 수업 같은 경우는 경북고가 주 1회 3시간입니다. 그러면 어머님도 항상 이런 말씀을 하세요. 뭐 어떤 대형 학원들 같은 경우는 뭐 2회 2시간씩 해서 2번 부르는데 언어는 뭐 반복 숙달해야 좋은 거 아닙니까? 주 1회 3시간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뭐 제가 당연히 기록을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도 어머님들은 항상 이제 회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클리닉 시스템을 소개를 드려요. 실제로는 학원에 아이가 2번 등원하는 겁니다. 근데 한 번에 3시간은요. 제가 아이들한테 주입을 하는 시간이에요. 내용을 주입을 하는 시간이고요. 한 번 클리닉 시간은 아이가 와서 이 내용에 대해서 학습, 반복 숙달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그래서 정규 기간에는 아이의 수준에 맞는 모의고사 컨텐츠를 주간지로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풀리고 제가 1대1로 피드백을 받아주고요. 내신 기간에는 그 내신 컨텐츠에 맞는 주간지를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풀리고 이것을 잘 이해했는지 점검합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작년 기준으로 제가 담당했던 내신 학생이 90명이었습니다. 90명이다 보니까 제가 몸이 분신술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질문을 하고 받고 해도 막 11시간에도 질문이 안 끝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수강생 중에서 의대생과 서울대생, 지금 의대생과 서울대생이거든요. 이 2명의 학생이 숙달된 조교가 돼서 질문 받아주는 걸 도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쉬운 질문들 같은 경우는 이 조교들에 의해서 충분히 처리가 가능하고 나머지 조금 어려운 논제들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다 피드백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질의응답을 받을 건데요. 혹시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들 중에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셨을까요? 없으시다면 마지막으로 이게 PPT가 갑자기 안 넘어가네요. 그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요. 제가 시간표를 작성해 두었습니다. 그 시간표 보시면요. 2개의 반으로 나뉘어져 있죠. 화요일 반과 수요일 반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얼리버드로 받는 반은 화요일 반만 얼리버드로 받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정원을 제가 15명으로 한정할 거고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받게 되면 저도 이제 집중력이 분산되기 때문에 15명으로 한정할 거고 추가 반 개설은 3월 둘째 주차에 내신 정식으로 시작할 때 그때 추가 반을 개설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번에 얼리버드 참석 못 하시더라도 만약에 그 추가 반으로라도 등록을 하고 싶으시다면은 이제 수요일 오후 5시에서 8시 요 반을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이 반 같은 경우는 추가 개설하는 반이기 때문에 요일과 시간은 변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화요일 반 같은 경우는 요일과 시간이 고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던 클리닉은 수, 목, 금, 토, 일
5개 요일에 대해서 제가 하루에 2시간씩 시간을 다 배정해 놨습니다. 제가 강의를 깔 수도 있는 시간이지만 강의를 깔지 않고 일부 학생들을 위해서 다 배정해 놓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등록을 하게 되면 제가 첫 번째 수업 시간에 아이한테 설문조사지를 받습니다. 이 요일 시간 중에서 네가 가능한 시간이 언제야? 그래서 그거를 받으면은 제가 항상 그 요일 그 시간에 아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와서 점검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추가적인 질문이 혹시나 있으신 분은 제가 이제 설명이 다 끝나고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그때 저에게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